2장.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흐린 달빛에 주필산 벌판을 가득 메운 시신들이 보였다. 두 발로 걸어 진영으로 돌아가는 당나라군의 위세가 등등했다. 고구려 국경에서 연개 소문에 최정예 군사들을 섬멸하고 숨통을 쥐어놓으라 승전보를 울렸다. 그날 밤 당나라 황제 이세민의 막사에는 전투를 이끌었던 장수들이 모여들었다. 장수들이 모여든 막사 안은 세차게 내리는 비에도 뜨거운 열기가 풍겼다. 장수들 앞에는 고구려 신녀 심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끈이 풀린 머리가 흘러내려 창백한 얼굴을 가렸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벌판에 버려진 시신과 다르지 않았다. 심의는 마치 주필산 전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같았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구려 군들의 모습이 눈앞에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귓가를 파고드는 비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피비린내가 몸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고 두려움이 영혼을 파고들었다. 심의를 바라보며 이세민이 물었다. 이 여인은 누구냐? 고구려의 신녀입니다. 신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주었다고 하지요. 당나라 장수 방연이 대답하며 손에 들고 있던 활을 두 손으로 건넸다. 그 활을 본 심의가 발작을 일으키듯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안 된다. 이건 고구려의 신물이다.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늘어져 있던 심의가 화살에 홀린 듯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옆을 지키던 군사들이 재빨리 몸을 붙들었다. 심의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마른 풀잎처럼 힘이 없었다. 방연이 설명을 덧붙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이 쓰던 활과 화살입니다. 고구려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신녀에게 이 활을 들려 앞세운 것입니다. 이세민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화살을 살폈다. 고구려인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온 터였다. 고구려의 활은 한 발을 쏘아도 1000보를 날아갈 만큼 힘이 좋고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꿰뚫는다고 했다. 이세민은 예리한 눈으로 고주몽의 활과 화살을 살펴보았다. 활의 시작부터 이어진 시선이 유려한 곡선을 타고 휘어져 내려오며 화살이 지나는 중심점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곡선을 따라 올라가며 활 시위를 거는 양끝의 고리 지점까지 뻗어나갔다. 활과 하나를 이루는 화살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힘이 느껴졌다. 직선으로 뻗은 나무에서 하늘을 향해 자라난 올곧은 기운이 묻어났다. 바람을 타는 깃털은 고양이 꼬리처럼 부드럽게 뻗어 있었고 화살촉은 매끄럽고 단단한 흑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고 있기만 해도 빛나는 검은 돌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적의 심장을 파고드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아름답고 강한 무기였다.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이군. 쇠보다 가벼워서 훨씬 멀리 나아가지. 이세민은 화살에 활을 먹인 다음 소나기에 힘을 주고 힘껏 시위를 당겼다. 활 시위는 손의 힘을 따르지 않고 팽팽하게 긴장하며 모양을 지켰다. 이세민이 힘을 강하게 주며 한 번 더 시위를 끌어당겼으나 마찬가지로 휘어지지 않았다. 방연이 말했다. 폐하, 그 활은 지금도 아무도 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세민이 손에 힘을 풀며 말했다. 한낱 전설에 불과한 것이군. 이제 평양성으로 향하는 길에 남은 건 무엇인가? 안시성이옵니다, 폐하.
안시성이라. 이세미는 방연의 말을 반복하며 나무 탁자 위에 화살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중앙에 넓게 펼쳐둔 소가죽 지도 위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고구려 국경을 따라 지어진 천리장성 뒤에는 고구려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것이라 예견했던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주필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평양까지 가는 길을 방해할 성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가야 할 길에 놓인 작은 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시성이었다. 만약 안시성마저 함락시킨다면 고구려 국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평양으로 들어갈 문을 활짝 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이세민 앞으로 이적이 나섰다. 폐하, 어쩌면 안시성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의 말을 듣고 이세민이 고개를 들었다. 어째서냐? 대화를 듣고 있던 장손 무기가 설명했다. 안시성주 양만추는 연개소문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자는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전황을 죽인 후 전국의 성주들을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이번 전투에 군대를 보내라는 명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주필산 벌판은 국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지대였다. 그것을 잘 알기에 대망리지 연개소문도 평양에서부터 군사를 보내어 필사의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필산에서 멀지 않은 안시성에서 군사를 보내지 않은 것은 확실히 성주가 연개소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세민의 눈빛이 깊어졌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고구려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선명한 승리의 예감이었다. 연개소문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소나기에 있으니 우리가 안시성을 공격해도 누구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시성은 다른 성에 비한다면 작은 성이니 시간을 오래 끌지 못할 것이다. 이도종이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보탰다. 게다가 사로잡은 고구려 지도부의 자백에 의하면 양만춘과 저 신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인연? 저 여인이 신녀가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세민이 오른쪽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시미를 바라보았다. 시미는 울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이세민을 노려보았다. 입술을 질끈 깨문 시미의 몸이 거센 바람을 마주하는 것처럼 떨렸다. 이세민은 고개를 돌려 승리를 거둔 무장들을 바라보았다. 전투에 나가면 마치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고 허공에 피를 뿌리며 적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최고의 무장들이었다. 우리는 고구려의 주력군을 무찌르고 그들이 섬기는 신녀와 신물까지 손에 넣었다. 이제 우리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 안시성을 치고 곧바로 평양성으로 간다. 열의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세민이 말했다. 예, 폐하. 당나라 무장들의 함성이 막사안을 뒤흔들었다. 시미의 머릿속은 평화로운 안시성의 모습과 주필산 벌판에서 참혹하게 죽은 고구려 군들의 모습이 마구 뒤섞였다. 빗소리가 거세지며 귓가를 파고들었다. 시미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번지면서 어지러운 미래가 보였다. 환영 속에 보이는 신의 예언은 흐릿하게 번지다가 심하게 일그러졌다. 시미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괴로운 신음을 흘렸다.